예, 수고하십니다. 예, 청장님. 네. 지금 국세청이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하고 예. 또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죠. 예. 그래서 이제 더욱더 좀 국민들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종부세 관련해서 이 최근에 좀 그 국민들이 상당히 좀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례 두 가지를 좀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없는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종부세 관련해서 첫째는 이게 종부세 상당히 그 변화가 많았어요, 제도가. 그렇다 보니까 국세청에 계시는 그 직원들도 상당히 좀 혼선이 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최근에 이제 그 지난 9월 달에 그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기존 주택을 다수를 가지고 있거나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새로운 그 임대주택을 건설해가지고 그래서 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임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 한 10년 동안에 주택 건설 임대업, 그러니까 주택을 신규로 건설해서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그 합산 배제를 받아왔어요. 대상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게 지난 9월 달에 갑자기 합산 배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종부세를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의 통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뭐 1조 원 이상의 그런 전체적으로 지금 추준 규모가 그런 그 통보를 받았다는데 이게 지금 그 청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상 규모나 지금 종부세 부과 그 추정 금액도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한 10년 동안에 이게 합산 배제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걸 변경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좀 말씀을 해 보시죠. 지금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주택 건설 임대 사업자 관련 종부세 건은 뭐 리츠라든지 이제 이런 건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려면은 주택 임대업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일부 이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임대업을 하는데 업종을 개발업이나 그 전에 했던 그거를 변경을 안 시켜서 그래서 이게 이제 형식적 요건으로 하면 과세를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인 걸로 하면은 이제 과세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인 그 요건, 그러니까 실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면은 그건 합산 배제를 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생각하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따지셔가지고 이게 사실 이제 10년 전에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코드가 지금처럼도 세분화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갑자기 그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는데 임대하는 그 본질적인 형태는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형식적인 요건을 들어가지고 이거를 합산 배제 그 혜택을 그 제외한다는 것은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무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인 요건이 그 명확하면은 합산 배제를 계속 그 유지할 생각이 의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재부하고 이게 이제 정부의 세법 해석의 최종 유권 해석 기관은 기재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 임대 사업자들한테 임차에 있는 영세 임차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신뢰 보호의 원칙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예측치 못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종부세 이 합산 배제 관련만 해도 실제로 이제 문정부 당시에 임대주택 그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가지고 많은 그 임대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이제 9개월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제도 변경을 하면서 또 종부세 합산 배제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제한을 또 이렇게 가해서 일부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새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합산 배제 제한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제도 변경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 8월 달에는 완전히 축소해서 이걸 이제 합산 배제를 아예 그냥 제외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워낙 이게 제도 변경이 많아서 그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고, 많은 국민들께 혼란을 주었는데, 이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합산 배제가 적용되는지 제외되는지 사실은 그 알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그 어떤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래서 그런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인지하기 어려운데, 갑자기 최근에 또 보니까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그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경정세 예고를 하면서 벌써 한 4년 정도 이 지난 일을 가지고 갑자기 또 이 최근에 상당히 이거는 보니까 저기 상당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뭐 한 1만 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세액이 좀 부족해서 지금 좀 하는 겁니까? 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 이게 이제 2020년도에 그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 사업이 자동 소멸되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때 부과를 하든지 해야지. 이걸 4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년도부터 이게 쭉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했었고 또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쭉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그거를 제대로 이걸 안내를 받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록업을 갱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은 이걸 피할 수도 있을 텐데 4년이 지난 일을 가지고 갑자기 뭐 1만 명한테 이렇게 통지를 하면은 그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제도가 이렇게 바뀜으로써 이제 또 많은 납세자들은 또 이렇게 말소한 걸 정상적으로 해서 합산 배제를 했는데 일부 또 이제 안 했던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이제 2022년, 23년, 24년 귀속에 대해서 저희가 이 일을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좀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요. 꾸준히 지금 해왔던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